네, 이번 시간에는 AJAX를 이용해서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src 폴더가 있을 거고요. 자바 리소스 src 폴더 밑에서 제일 처음에 패키지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패키지는 에듀, 웹, 그 다음에 컨트롤러라고 할게요. 컨트롤러. 아니면 저희 그냥 이렇게만 하죠. 어차피 프로젝트가 바뀌기 때문에 뭐 패키지 이름이 같아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자, 패키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패키지 밑에서 서블릿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론트 컨트롤러는 제외를 할게요. 프론트 컨트롤러는 제외를 하고 sign up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sign up 서블릿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도 대문자로 쓸까요? 단어가 바뀌니까. 프로젝트는 6번이고요. src 폴더 밑에 패키지는 add.web.controller라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signup servlet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signup servlet. next 하시고요. 그 다음에 name은 그 첫 글자 대문자 s만 소문자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URL 매핑에서는 뭐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수 이름 만드는 것처럼 첫 글자를 소문자로 시작하고 up과 서블릿에서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URL 매핑은 URL은 전부 다 소문자로만 매핑을 시켰습니다. 매핑을 시켰고 그 다음에 next 하시고요. 포스트는 필요가 없어요. 일단 뭐 이것도 할까요? get과 포스트 둘 다 놔둘게요. 둘 다 놔두고 생성자는 따로 필요가 없어서 생성자는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는 제거를 할게요. 자, 이 상태로 finish. 자, 그러면 서블릿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서블릿 클래스는 설정하는 방법이 XML, web.xml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블릿은 설정할 때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서블릿 클래스에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서블릿이 어떤 URL을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매핑, URL 매핑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는 메서드가 두 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두 get과 두 post가 오버라이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버라이드예요. 누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한 걸까요?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서블릿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는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두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와 여긴 안쪽에 있는 내용은 지울게요. 두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와 두 post라고 하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둘 다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고 있는 거고요. 두 포스트에서는 실제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회원 가입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포스트에서는 객방식에서는 무엇만 해주면 되냐면 회원 가입 페이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페이지로 포워드를 하시는 방법은 request.get request dispatcher 여기다가 이름을 주면 되죠. 이름은 우리가 어디다 만들 거라고 했냐면 web inf 밑에다가 만들기로 했고요. 일단 그냥 여기다가 sign up.jsp라고 할게요. 할까요? 자, 이렇게 하시고 .forward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request와 response를 주시면 돼요. 한 줄에 되면 그냥 한 줄에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get 방식의 메서드에서는
특별하게 뭔가 할 게 없는 거예요. 특별하게 뭔가 할 게 없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그 요청을 양식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폼 양식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폴더 밑에 있는 JSP 이름을 지정을 해서 거기로 forward만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실행 한번 해볼까요? 서블릿 클래스가 새로 등록된 경우에는 서버를 한번 재시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run as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run as, run on server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서버 선택하시고 finish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 서버 재시작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런 창이 열렸죠. 이런 창이 열리고 지금 왜 이런 메시지가 떴을까요? 사공사가 뜨는 거는 당연하죠. 그렇죠? 일단 요청 주소는 어디로 됐죠? localhost JSP 6번 사인업. 그렇죠? 사인업이고 사공사는 찾을 수 없음. 무엇이 없어서 JSP가 없어서예요. 그죠? 그러니까 forward까지는 제대로 된 겁니다. forward까지는 제대로 된 거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JSP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회원 가입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회원 가입 페이지를. 자, 그럼 회원 가입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 페이지는 어디다 만들 거냐면 웹 INF 폴더에다가. 자, 그러면 웹 INF 폴더를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클릭. 자, 이번에는 JSP를 만드시면 돼요. 그렇죠? 이름은 여기서 만드신 것처럼 sign-up.jsp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확장자는 안 써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JSP 파일 만들기, 폴더는 웹앱, 웹 INF 밑에 sign-up이라고만 해주시면 돼요. finish 하시면 되고요. 전 시간에 그 템플릿 제대로 수정하신 분들은 jQuery가 여기가 이렇게 jQuery라고 나올 거예요. jQuery slim.min.js가 아니고 그냥 jQuery min.js라고만 나올 겁니다. 네, 요거 제대로 되어 있으셔야 AJAX를 jQuery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AJAX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타이틀은 AJAX라고 할게요. 그리고 바디 부분에 회원 가입 페이지라고 넣을까요? 아니면 전체를 div로 감싸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div 안에다가 얘를 이렇게 넣으셔도. div 만들어주는 목적은 뭐 때문이죠? div를 만들어주는 목적은 클래스 속성 지정해서 그 부트스트랩에서 적용하는 CSS 입혀주기 위해서죠.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제는 새로 고침을 하셨을 때 사공사가 나오면 안 되고요. 여기 요청을 사인업 하고서 요청을 보내면 회원가입 페이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델과 뷰를 구별을 했죠. 이쪽에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쪽에 서버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내주니까 서블릿이 그죠? 서블릿이 그 요청을 받았고 얘가 컨트롤러죠. 컨트롤러.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자기가 뷰를 그리지 않고 JSP한테 뷰를 그려라 라고 forward를 했죠. forward. 그래서 JSP가 응답을 만들어서 리스판스를 보내준 거예요. 되셨죠? 네. 이런 과정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MVC를 하면서 많이 사용했었던 그 패턴이에요. 단지 지금 프론트 컨트롤러를 따로 만들지 않아서 그냥 바로 서블릿에다가
요청 주소 바로 매핑을 시켰고 get 방식에서 request.get request dispatcher 그렇게 하고서 forward 호출한 그런 코드고요. 자, 회원 가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폼을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JSP를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이 안쪽에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하겠죠. 양식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액션이 있어야 될 텐데 액션은 지금 현재 페이지로 그냥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페이지로 그냥 보내시면 되고 메서드는 여기서는 포스트 방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회원가입을 직접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회원가입을 처리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양식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양식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인풋을 먼저 넣을까요? div로 묶을게요. div로 묶어서 이 div 안쪽에서 input 타입은 텍스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하고요. 여기 찾을 수 있도록 id 속성을 줄게요. id는 id를 입력하는 부분이어서 user id라고 하고요. name 속성도 줄게요. user id. name 속성을 주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name 속성을 주는 이유는 request 파라미터 찾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플레이스 홀더를 주셔가지고 밑으로 좀 내릴게요. 플레이스 홀더를 주셔서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특별히 레이블을 따로 안 만드셔도요. 이 힌트만 보고서 여기는 아이디를 입력하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required 속성을 주시면 이게 필수 입력 부분이 되겠죠. 필수 입력 부분이 될 거고요. 이 밑에다가 제가 div를 2개를 넣을 거예요. 하나는 클래스 속성을 제가 invalid라고 줄 거고요. 여기서는 클래스 속성을 valid라고 줄 거예요. 제가 오전에 AJAX를 설명을 드리면서 AJAX라고 하는 게 어떤 곳에서 응용이 되는지를 보여드릴 때 네이버의 회원가입 페이지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네이버의 회원가입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사용 가능하지 않은 그런 아이디인 경우에는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뭐 이미 사용 중이거나 탈퇴한 아이디입니다라고 출력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만약에 사용 가능한 아이디인 경우에 네이버는 멋진 아이디네요.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마 출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돼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뭐 div 이렇게 만든 다음에 input, type, pass, word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만약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아이디를 주셔야 돼요. pwd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name 속성도 주셔야 되겠죠. name 속성 주시는 이유는 잠시만요. 제가 뭐 때문이냐면 request 파라미터 주기 위해서. 여기는 pwd라고 그냥 할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플레이스홀더 속성을 줄까요?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되겠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될 거고 이것도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밀번호는 보통 중복 체크를 해요. 근데 중복 체크는 죄송합니다. 중복 체크가 아니라 비밀번호는 같은 비밀번호를 2번 입력하라고 해서 입력받은 2개의
그 비밀번호가 전부 같은지 문자열이 같은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그거는 서버까지 갔다 올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아이디만 새로운 비밀번호인지 비밀번호가 두 개가 일치하는지만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비밀번호인지 아닌지 그거는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만 처리하면 돼요. 근데 사용 중인 아이디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서버까지 갔다 와야 돼요. 서버까지. 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는 뭐 따로 비밀번호에 대한 체크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도록 하고요. 이메일까지만 할까요? 하나만 더 할게요. 뭐 양식 만드는 김에 타입은 이메일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디도 이메일 뭐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임 속성도 뭐 이메일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쉼표 있으면 안 되죠. 여기도 플레이스홀더에다가 뭐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라고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도 필수 입력사항 뭐 이런 정도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으면 되겠죠. 여기서 input 타입 여기서는 서브밋이 있으면 되고요. 서브밋이 있으면 되고 여기서는 밸류 속성을 주시면 돼요. 작성 완료. 가입 이제 이걸 가지고서 가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아마 비슷비슷하게 만드셨을 거예요. 클래스들을 입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뭐 찾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은 뭐 폼이 좀 보기 별로 안 좋아도 그냥 요 정도로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만든 폼에는 아이디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부분, 이메일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밑에 작성 완료. 그러니까 가입하기라고 할까요? 밸류는 뭐라고 하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그런 폼이 만들어진 거고요. 폼이 만들어진 거고 지금 div 두 개가 있어요. 아이디 입력하는 부분에 사용 중이거나 탈퇴한 아이디다, 멋진 아이디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다 보여요. 그렇죠? 이 부분이 화면에 보이는데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냐면 스타일을 줄 수가 있어요. 헤드에서 스타일을 줘서 저거를 숨겨버릴 수가 있어요. 우선 클래스죠. 클래스 invalid라고 만든 클래스가 있어요. invalid라고 만든 클래스가 있죠. 이거는 빨간색으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디스플레이 속성을 none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거 안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valid라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글자 색깔을 초록색으로 할게요. 여기도 디스플레이 속성을 일단 none이라고 하면 둘 다 안 보입니다. invalid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녀석도 보여지지 않고요. valid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녀석도 화면에 보이진 않습니다. 글자 색이 바뀐 것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새로 고침 해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아이디, 비밀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가입하기 버튼. 여기는 전부 다 필수 입력사항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서브밋이 안 돼요. 근데 뭔가를 이렇게 하고 나면 서브밋이 되죠. 골뱅이 좀 귀찮긴 하네요.
잠시만요.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군요. 현재 폴더 하니까 이렇게만 나오는군요. 여기 이렇게 수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를 똑같이 사인 업으로 보낸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렇죠. 폴더까지만 주고서 요청 주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폴더, 현재 폴더를 의미하는 거고 폴더 밑에 주소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를 주셔야 아마 포스트가 호출이 될 거예요. 사인업 페이지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그 다음에 이메일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게 지금은 그냥 사인업이라고만 보이시지만 사실은 여기서 뭐가 호출이 된 거다? 포스트가 호출이 된 거예요. 포스트가. 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을 둘 다 처리할 수 있는 서블릿을 우리는 만든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사인업이라고 하는 URL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겟 방식은 JSP로 단순하게 포워드만 해서 회원 가입할 수 있는 페이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고 실제로 회원 가입 처리하는 건 두 포스트가 서비스 호출하고 그 다음에 DAO 호출하고 그 결과로 회원 가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는 일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까처럼 비어있는 화면이 보였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request, JSP로 forward, response. request, JSP로 forward, 그 다음에 response. 이게 겟 방식이었던 거고요. 겟 방식. 포스트 방식은 리퀘스트가 갔는데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리스판스가 비어있는 리스판스가 전달이 된 거죠. 네, 여기까지는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이제 에이작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에이작스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이버를 조금 흉내를 내볼게요. 제가 여기 있는 그 문구들도 네이버에서 흉내를 낸 건데 아마 보여드렸었을 거예요. 네이버에서 회원 가입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 회원 가입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죠? 회원 가입이 있었고 일단 약관 동의한 다음에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이디 다음에 아무것도 없죠. 제가 아무것도 입력 안 하니까 밑에서 필수 정보입니다. 밑에 이게 그때서야 떠요. 그때서야 뜨고 아까 ABCD 했었잖아요. 넘어가면 여기가 빨간색으로 사용 중이거나 탈퇴한 아이디다. 0 넣어도 안 될 거예요. 0 안 되죠. 오, 이런 것도 쓰고 있네요. A, B, C, D, E 빵빵빵빵도 다 쓰고 있네요. 그죠? 그럼 쓰지 못해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넣으면 설마 이런 건 없겠죠. 이때 얘가 초록색으로 멋진 아이디네요.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흉내내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언제 바뀌나 보세요. 제가 입력할 때 뭔가 글자들을 입력할 때 바뀌는 게 아니고요. 글자들을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러 갔을 때 그때 바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입력창에서 입력이 끝났다. 입력이 끝나서 입력의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클릭이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는 버튼이 있어가지고 버튼 클릭했을 때 에이작스 요청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지만 지금은 언제 요청을 보내는 거냐면 버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아이디 중복 확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었으면 더 쉬웠을 거예요. 그냥 아이디 입력한 다음에 중복 확인 클릭해 보고 에이작스 요청을 보내서 그때 여기를 보여주면 됐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네이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언제 하고 있냐면 새로 고침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한 글자 입력했을 때 밑에 뭔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글자를 입력했을 때 뭔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 비밀번호로 넘어갔을 때. 이때 이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네이버 이 웹페이지는 그때 AJAX 리퀘스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버가 사용해도 된다 아니면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리스폰스를 준 거예요. 비동기적으로 받았을 때 그때 여기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단은 자바스크립트를 써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 어디다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우리 여기 jQuery min 밑에서 스크립트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일단 그 다음에 도큐먼트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모든 일들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큐먼트 ready 펑션. 이 코드가 도큐먼트가 준비되면 이라고 하는 jQuery 문장이에요. 도큐먼트가 다 준비가 되면 콜백 함수를 실행해 주세요. 이게 jQuery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할 일을 하면 돼요. 자, 처음에 우리는 무엇을 찾을 거냐 하면 아까 아이디 입력한 부분이 변경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알아볼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자, 그래서 얘를 인풋을 찾아야 돼요. 일단. 그래서 뭘 줬어요? 아이디 속성을 그래서 준 거예요. 딱 여기 있는 인풋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거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달러 문자열로 샵 유저 아이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가 클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change라고 하는 이벤트예요.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HTML 요소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이라고 하는 이벤트예요. 입력이 다 끝나서 인풋의 입력이 다 끝나서 변화가 생기면 콜백 펑션을 호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언제 호출되는지만 한번 볼게요. 언제 호출되는지 콘솔 점 로그라고 하고요. 자, 이 자리에서 달러라고 하고요. 제가 디스라고 해볼게요. 달러 디스 의미하는 게 뭐죠? 달러 디스 콜백 함수 내에서 디스는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이벤트가 발생한 유저 아이디. 인풋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풋. 이해되세요? 그 인풋에 입력된 값을 볼까요? val. 인풋에 있는 value를 읽어드릴 때 사용하는 함수. 그게 val. 기억나세요? 우리 이거 한 번 정도 했어요. 제가 HTM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de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HTR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CSS가 CSS 스타일 CSS jQuery에서 중요한 함수들 5개 얘기한다면 HTML, 텍스트, value, attribute, CSS 요거 한번 정리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디스가 유저 아이디를 찾는 거고, 유저 아이디를 의미하는 거고요. 유저 아이디는 인풋이에요. 인풋에 입력된 값은 value죠.
value의 값을 읽어오는 게 벨이에요. 벨. 자, 그럼 정말 맞는지 볼게요. 언제 이 로그가 출력되는지 볼게요. 언제 로그가 출력이 되는지. 자, 여기까지 수정을 하셨으면 다시 회원가입 페이지 한번 열어볼게요. 새로 고침 한번 하셔야 돼요.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셔야 바뀐 그 스크립트가 적용이 되겠죠. 자, 뭔가를 입력을 해보세요. 콘솔 창에 로고 찍히는 거 없죠. 그렇죠? 뭔가 입력한다고 콘솔 창에 로고 찍히는 거 없죠. 이 상태에서 비밀번호 입력하려고 넘어가 보세요. 비밀번호 입력하려고 넘어가면 콘솔 창에 로그가 출력이 됐죠. 여기에 뭐라고 출력이 됐어요? 제가 입력한 거랑 똑같은 게 출력이 됐죠. 이게 change라고 하는 이벤트예요. change라고 하는 이벤트. 자, 그럼 만약에 다시 여기를 클릭을 해요. 다 지워버렸어요. 지금 지운다고 해서 여기에 로그가 출력이 되고 있나요? 아니죠. 이거는 change 이벤트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상태는 change 이벤트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change 이벤트가 발생하냐면 언제일까요? 넘어갔을 때.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갔을 때 그게 change 이벤트가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때 로그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그때 입력한 그 상태의 value가 로그로 출력이 되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 혹시 여기까지 안 나오시는 분? document.ready 함수 안에서 이렇게 코드를 만든 거예요. 인풋에 변화가 생겼을 때 콜백 함수 실행하겠다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AJAX 요청 보내는 게 그 순서가 어떻게 돼요? XML, HTTP, request, 객체를 생성하고 on, load, callback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요청 방식과 오픈을 하는 거죠. 리퀘스트를 오픈을 하고 이 오픈할 때 사용하는 게 요청 방식하고 요청 주소죠. 그렇죠? 요청 방식하고 요청 주소를 오픈하면 되죠. 오픈하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돼요? send를 하면 돼요. 그죠? 이거를 또 한꺼번에 해주는 jQuery 라이브러리 함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두 가지를 다 해볼게요. 두 가지를. 자, 이 방식으로 먼저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방식으로 하실 때는 XML, HTTP 리퀘스트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하셔야 돼요. new XML, HTTP request 생성을 하시고요. 자, 콜백 등록 xhr on load 여기다가 function 이 부분은 나중에 작성을 할게요. 이 안쪽은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xhr.send가 있어야죠. send에는 요청 방식. 자, 우리는 지금까지 get 방식만 했었으니까 post 방식을 한번 써볼게요. post. 요청 주소는 어디로 보낼 거냐면 체크 id라고 보낼게요. 체크 id. 자, 이것도 처리하는 그 서블릿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서블릿 또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send를 하면 돼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send가 아니죠. 오픈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end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입력한 값을 아이디로 입력한 값을 서버로 같이 보내줘야
그래야 중복되는 아이디인지 아닌지를 검사할 수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갯방식이면 쉬워요. 만약에 여기가 갯방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뒤에다가 입력한 유저 아이디는 아까 요게 값이었잖아요. 그죠? 이 값 여기다 그냥 바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내버리면 되거든요. 갯방식인 경우에는 $this.val 얘가 보내줄 값인 거예요. 얘가 여기까지가 요청 주소, 쿼리 스트링 시작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이름 써주고 값은 등호 뒤에다가 값을 넣어주고 이러면 갯방식의 요청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샌드만 해버리면 돼요. 샌드만 해버리면 되는데 얘는 갯방식이고요. 남겨둘게요. 만약에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겠다. 포스트로 보내겠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쿼리 스트링을 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포스트 방식에서는 조금 복잡한 게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들어가냐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꼭 써주셔야 돼요. 이거는 포스트인 경우만 그렇습니다. set request header를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content dash type이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오타가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조금 애플리케이션 슬래시 x 따따따 URL encoded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이거는 그 HTML, HTTP 태그에서 패킷에서 사용하는 그 컨텐트 타입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쓰셔야 돼요. 저도 사실은 컨닝에서 쓴 겁니다. 지금 다 못 외워요. 이런 거 있었지라고만 알고 애플리케이션 x 따따따 폼 URL 인코디드 이거를 컨텐트 타입이라고 하는 리퀘스트 헤더에 넣어주셔야 돼요. 얘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사실은 그 브라우저에서 그 개발자 도구를 보시면 얘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거기서 복사해서 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데이터는 여기에다가 유저 아이디는 이렇게 할게요. 여기도 아이디. 그 다음에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무엇을 붙여주냐면 아까 붙이려고 했던 거. this vel. 그러니까 요 문자열은 지금 여기다 붙이는 문자열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거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갯방식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고서 xhr.send만 하면 끝나는데 갯방식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send하면 끝나는 건데 포스트 방식에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냥 send를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send할 때 데이터를 이렇게 문자열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고요. 중간에 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AJAX 요청이 제대로 가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다 못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 못했냐면 아직도 콜백 함수는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리퀘스트 생성한다, 콜백을 등록한다, 콜백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픈한다, 샌드한다까지는 했는데 콜백을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콜백 만들지 못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여기 체크 아이디라고 하는
그 URL을 처리하는 서블릿도 없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는 완성시켜 놓고 갈게요. 제가 콜백을 먼저 완성시켜 놓고요. 콜백 완성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 체크 아이디를 처리할 수 있는 서블릿은 나중에 만들게요. 자, 그럼 여기 함수 중괄호 부분을 엔터를 치셔가지고 여기다가 함수를 지금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할 일은 XML HTTP request 점 스테이터스가 200번이냐를 먼저 비교를 하셔야죠. 자, 이거는 뭐 하는 코드라고 그랬어요? 얘는 성공이냐? AJAX 요청에 대한 응답이 성공인 경우에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리퀘스트의 리스폰스 텍스트를 읽어올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저는 문자열을 비교를 할 건데요. 서버에서 그렇게 하려고요.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는 valid라고 주고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는 invalid라고 주도록 하려고요. 그래서 여기를 valid라고 하는 문자열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if else 이렇게 만들 겁니다. 여기는 사용 가능한 아이디. 사용 가능 아이디. 여기는 사용 불가능 아이디. 라고 응답이 온 경우예요. 그렇게 응답이 온 경우. 사용 가능 아이디라고 온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클래스를 찾으면 되냐면 valid라고 하는 클래스를 찾으면 돼요. valid라고 하는 클래스를 보여주면 되죠. 대신에 무슨 클래스는 안 보여주면 되냐면 invalid라고 하는 클래스는 hide, 숨겨버리면 돼요. 여기는 반대입니다. 여기는 반대로 invalid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서 보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valid라고 하는 녀석은 찾아서 숨겨버리면 돼요. 네, JSP에서 할 일은 다 했어요. 지금 JSP에서 할 일은 다 했고요. 지금 문제는 뭐가 지금 빠져 있냐면 저희가 체크 아이디라고 하는 URL을 처리할 수 있는 서블릿이 없어요. 그것까지만 저희 조금만 더 진행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는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아이디를 처리할 수 있는 서블릿만 있으면 그리고 그 서블릿이 포스트 방식에서 결과를 문자열로 valid 또는 invalid라고 주기만 한다면 아래쪽에 있는 코드가 실행될 수 있어요. 자,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컨트롤러를 만들 거예요. 컨트롤러 패키지에서 컨트롤러를 새로 등록을 할 겁니다. 컨트롤러는 서블릿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서블릿 이름은 체크 아이디 서블릿이라고 할게요. 아이디를 체크하는 서블릿
그런 이름으로 서블릿 클래스 이름을 만들 거고요. 넥스트.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이름은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게 대문자로 C가 들어가는데 그것만 소문자로 바꿔버렸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대로 놔뒀고 그 다음에 URL 매핑은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꿨어요. 체크, ID까지 전부 다 소문자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넥스트. 여기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포스트 하나만 남겨둘게요. 여기 포스트만 남겨두세요. 생성자 필요 없고 get도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포스트로만 요청을 보낼 거니까 두 포스트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하고 finish를 했고요. 자, 서블릿 클래스가 만들어졌고요. 이름은 체크, ID, 서블릿이라고 했고 요청 주소는 체크, ID라고 했어요. 자, 여기를 전부 다 소문자로 체크, ID라고 한 이유는 아까 JSP를 보시면 요청을 보낼 때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보내면서 여기가 전부 다 소문자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청 주소와 동일한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원래는 해야 될 일이 DAO, DB를 먼저 검색을 해야 돼요. DB 검색해서 그 전달받은 리퀘스트가 정말 DB에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거를 검사를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흘러가는 흐름만, AJAX의 흐름만 보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만들게요. 간단하게만. 처음에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request, set, 캐릭터, 인코딩을 먼저 하셔야 돼요. UTF-8. 이거는 뭐 때문에 한 건가요? 얘는 요청 파라미터들의 한글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한글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아이디는 한글이 들어가면 안 되긴 하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request.set 캐릭터 인코딩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요청 파라미터 값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어드릴 요청 파라미터 값은 유저 아이디죠. 값 읽어드릴 때 어떻게 하죠? request.get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난 거의 일주일 동안 했었던 게 이거 아니에요. request.get 파라미터, 그 다음에 어떤 동작 취하고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이런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거는 JSP 보셔야 돼요. 파라미터 이름을 뭐라고 넣었는지는 JSP 보셔야 돼요. 자, AJAX 보낼 때 파라미터 이름 뭐라고 했나요? 이게 파라미터 이름이에요. 우리는 지금 AJAX를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폼에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XML, HTTP 리퀘스트가 보내졌을 때 거기에 포함된 파라미터를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파라미터 이름이고 뒤쪽에 나오는 게 파라미터 밸류예요. 그래서 이 이름, 유저 아이디 이거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써주셔야 돼요. 대소문자 일치해야 됩니다. 대소문자가 전부 다 일치를 해야 되고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는 DB에서 DB에서 검색을 해서 DB에 없는 DB 테이블에 없는 아이디인지 있는 아이디인지 없는 아이디인지 체크를 해야 되지만 원래는 이걸 해야 되지만 시간상
어드민이라고 하는 아이디하고요. 어드민과 게스트는 사용 불가능으로 하고요. invalid. 그다음에 그 이외의 아이디들은 사용 가능. valid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응답을 보내려고 사용 가능으로 응답을 보내려고 해요. 이렇게 응답을 보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만 비교를 할 거예요. 얘만. 자, 그래서 스트링 response라고 할까요? 그냥 response가 위에 있죠. response가 있어서 rex list text 일단은 비어있는 문자예요. if 비교하시는 거예요. user id가 equals가 왜 나오죠? equals 무엇이랑 같은 경우 어드민인 경우 이러면 안 돼요. 또는 어드민도 안 되고요. 또 어떤 경우도 안 되는 거냐면 유저 아이디가 equals 무엇도 안 된다. 게스트도 안 된다. 두 개만 뺄게요. 두 가지 경우만 뺄게요. 이 두 가지 경우는 안 되는 경우 나머지는 다 되는 경우. 그래서 이 경우에는 response text를 invalid 이 경우에는 response text를 valid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기를 왜 invalid와 valid라고 했냐면 여기를 이렇게 한 이유는 JSP를 보면은요. JSP를 보시면 이렇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request의 response text 응답 문자열이 valid라고 오면 이렇게 하겠다. valid가 아닌 invalid라고 오면 이렇게 하겠다. 라고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자열하고 동일한 거를 보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valid, invalid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원래는 이걸 해야 돼요. 원래는 이거를 하는 건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생략하겠다는 얘기고 요렇게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를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돼요. 이제 응답을 보내시면 돼요. 클라이언트로 응답을 보내면 되는 거고요. 응답 보내기 전에 리스폰스의 set 캐릭터 인코딩이 필요해요. 위쪽은 요청 파라미터에서의 캐릭터 인코딩을 해주는 거고 이거는 응답을 보낼 때 캐릭터 인코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response.getWriter 이 코드 기억나시죠? 우리 하도 오랫동안 안 써서 기억 잘 안 나시겠지만 getWriter.write 여기다가 response text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컨트롤러가 다 끝났습니다. 아이디 중복 체크 컨트롤러는 끝났고요.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때에는 서비스 클래스하고 DAO 클래스를 이용하셔가지고 여기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이쪽 부분은 똑같은 내용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서버를 한번 재시작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새로 추가된 클래스가 서버에 그 복사가 안 돼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버를 한번 재시작을 한번 해주시고요. 서버가 재시작이 됐으면
회원가입 페이지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고 어드민이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하러 가면 사용 중이거나 탈퇴한 아이디라고 나오고요. 어드민 빵빵이라고 하고서 비밀번호 입력하면 멋진 아이디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를 게스트라고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러 가면 사용 중이거나 탈퇴한 아이디라고 나오고요.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면 멋진 아이디라고 나옵니다. 이게 아이디 중복 체크예요. 에이작스를 이용한 아이디 중복 체크입니다. 네, 혹시 잘 되시나요? 제가 1시간 내에 끝내려고 조금 빠르게 하긴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선 그 서블릿, JSP를 보여주는 서블릿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get 방식에서 그 폼 양식을 보여주는 걸로 포워드를 해주는 서블릿이 필요했고, 여기서 폼 양식으로 포워드를 하면 JSP가 화면에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JSP에서는 아이디를 입력하는 인풋이 있는데 여기에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한 거예요. change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을 해서 여기에서 AJAX 요청을 보낸 거예요. AJAX 요청인데 순서는 이런 순서고요. 항상 똑같아요. 리퀘스트 객체를 생성하고 콜백 함수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 그 다음에 요청 주소. 포스트 방식에서는 조금 두 가지가 더 필요해요. 샌드하기 전에 리퀘스트 헤더와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주는 부분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리퀘스트가 샌드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요청을 누가 받을까요? 요청을 체크 아이디가 받아요. 체크 아이디가 받으면서 밸류가 여기 있어요. 그 밸류를 서블릿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서블릿에서 request.get 파라미터를 해서 유저 아이디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비교해서 valid나 invalid를 그냥 바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HTML을 보낼 필요가 없죠. 문자열만 보내면 돼요. valid냐 invalid냐 라고 하는 문자열만 보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서블릿은 아니에요. request 파라미터 읽는다, 경우에 맞는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스판스로 보내준다. 이렇게 해서 리스판스가 클라이언트로 갔겠잖아요. 밸리드나 또는 인밸리드라고 하는 두 개 중에 하나의 문자열이 리스판스로 보내졌을 거예요. 이렇게 리스판스로 보내졌겠죠. 리스판스로 보내지면 브라우저가 그 리스판스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브라우저가 리스판스를 받으면 무엇을 해줄까요? 나중에 호출하는 함수가 있잖아요. 콜백 함수를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백 함수에서 무엇을 했다? 밸리드를 보여주거나 또는 인밸리드를 보여주거나 사용 가능한 아이디인지 사용 불가능한 아이디인지 둘 중에 하나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흐름 아시겠어요? 어떻게 흘러갔는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잘 되시나요? 코드는 GitHub에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